자, 또 영상이 끊겼네. 핸드폰이 점점 상태가 안 좋아지기 시작했어. 다시 갑니다.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이 공식적인 조직의 조직 구성에는 포함되지 않는다 라는 점. 자, 그럼 갈게요. 비공식 조직의 특징 갑니다. 특징 구성원들 간의 친밀감이 높아요. 탁구를 좋아하는 사람들끼리 모였으니까 서로 탁구 치면서 친해지겠죠. 그럼 공식 조직의 업무 능률이 높아지는 거야. 회사 내 사람들이 서로 모여서 친해지기 때문에 회사 와서 일을 할 때도 조금 더 서로 도와주거나 조금 더 부탁을 할 때도 부담이 줄어들겠죠. 또 긴장감, 소외감이 해소된다. 회사 내에서 친한 사람들이 생기고 사이도 좋아지기 때문에 긴장감과 소외감도 줄어들겠지. 여기서의 말하는 소외감과 긴장감은 공식 조직에서 업무를 볼 때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근데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서 공식 조직의 업무나 인사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가 있다. 예를 들어서 아까 전에 말했던 경영부장님이 탁구팀이었죠. 근데 경영부장님이 자신의 일을 같은 탁구팀에 소속되어 있는 연구 2팀에게 부탁한다고 생각해봅시다. 왜? 우리는 같은 탁구팀이니까. 개인적 친분이 있으니까. 근데 연구 2팀의 입장에서는 자신의 일은 연구개발부의 일인데 경영부의 일을 해야 돼. 왜? 경영부장님이 시켰으니까. 예를 들자면 그런 거예요. 개인적 친분으로 부탁을 했어, 이 일을. 그러면 상당히 일 처리가 어려워지겠죠. 왜냐하면 이 사람은 이 일을 잘 모르잖아. 자신의 업무가 아니었고 자신의 업무 플러스에 알파로 해야 되는 거니까 일이 느려지고 또 제대로 될 수도 없어요. 또 연구 2팀에 소속된 사람의 입장으로서는 상당히 기분이 좋지 않죠. 그런 식으로 개인적 친분으로 인해서 공식 업무에 부정적인 영향. 이게 또 예를 들자면 최근에 벌어지는 청탁 그런 것과도 연관이 있겠죠. 이제 뭐 회사 내에 뭐 혹은 높은 사람이랑 친하다 그러면 자신이 아는 사람을 이 회사 내 높은 사람에게 추천해서 좀 입사를 시켜달라 또는 승진을 시켜달라 이런 식으로 부탁을 한다든지 그런 식으로 기능을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역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다음 공식 조직과 비공식 조직의 목표가 다르면 공식 조직의 효율이 낮아진다. 예를 들어서 탁구팀 아까 말했죠. 탁구팀의 목표는 생활체육대회에 나가서 우승을 하는 게 목표야. 그럼 연습을 열심히 해야겠죠. 탁구 연습을. 근데 회사 내에서 이번 달에 아주 큰 프로젝트가 있어요. 이거를 달성해야만 회사가 돌아가고 아니면 정말 회사가 위태로워져. 근데 이번 달에 탁구 대회가 있어. 그러면 탁구팀에 속해 있는 경영부와 연구부 그리고 생산관리부 이 회사원들은 탁구팀도 열심히 해야 되고 회사 일도 열심히 해야 되죠. 예를 들어서 탁구팀이 밤새 탁구를 치면은 그 다음날 회사에 와가지고 열심히 일할 수 있을까? 어렵겠죠. 이처럼 목표가 다르다면은 이 회사의 큰 프로젝트를 하는데 어려우니까 공식 조직의 효율이 업무 효율이 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적당히 해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적당히. 그래서 적당하면은 순기능으로서 굉장히 회사가 돌아가는데 도움이 되지만 역기능 과하면은 이런 식으로 비효율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비공식 조직의 모식도입니다. 그래서 사회 집단이 있으면 사회 집단 큰 네모가 있으면 그 중에서 공식 조직, 사회 조직이 이렇게 있죠. 그리고 이거를 안 보면 이 친구들이 비공식 조직은 공식 조직 내에 구성원들로 형성되어 있으니까 공식 조직이라는 이 바운더리 안에 비공식 조직이 있구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아닙니다. 공식 조직에 포함이 안 되죠. 여기에 옆으로 빠져서 탁구팀이라고 구성이 안 되잖아. 그렇기 때문에 공식 조직, 사회 조직과는 별개로 비공식 조직이 이런 식으로 존재하는 이런 모식도가 나타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걸 이해해야 돼요. 그 다음에 갑니다. 이제 세 번째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자발적 결사체 이름에서 이미 의미가 나와 있어요. 자발적으로 결사체
결성한 집단이 자발적 결사체예요. 왜? 공동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졌기 때문에. 유형, 친목 집단, 이익 집단, 시민단체. 친목 집단은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예를 들자면 동호회나 동창회 같은 자발적으로 만들었죠, 이 사람들도. 이익 집단, 특정 집단의 이익을 높이기 위해서 만든 집단이겠죠. 변호사협회나 노동조합, 자신들의 권리를 주장하기 위해서 자발적으로 형성했죠. 이익 집단도 자발적 결사체. 시민단체, 사회의 공익을 추구하기 위해서 만들었죠. 환경단체나 인권단체, 환경을 보호하기 위해서, 인권을 보호하기 위해서 만든 단체, 자발적으로 만들었죠. 그래서 시민단체도 자발적 결사체입니다. 그러면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을 한 번씩 봅시다. 잠시만요. 자발적 결사체 특징.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다.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워요. 내가 들어갈 때, 나갈 때가 자유롭다는 거. 이걸 기억해 둬야 됩니다. 이걸로 많은 혼선이 생겨요. 문제 풀 때. 그 다음 두 번째, 조직 내 의사결정이 민주적이다. 사람들이 공동의 목표로 자발적으로 모였기 때문에 누군가 한 사람의 의견으로 움직이는 건 곤란하겠죠. 그 다음 세 번째, 친밀한 인간관계로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공동의 목표가 있으니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겠죠. 네 번째, 자발적 결사체가 증가하면 사회의 다원화, 민주화가 높아진다. 뭔 말이냐면 사람들이 이런 식으로 친목 집단이나 이익 집단, 변호사협회, 노동조합, 시민단체, 환경단체, 인권단체 이런 게 우리 사회에 많이 증가하게 되면은 각자의 입장을 대변하게 되고 또 이 각자의 집단들끼리 서로 친밀도가 높아지지. 정서적 안정감도 높아지고 의사결정이 민주적이기 때문에 집단 내에서 굉장히 민주적인 그런 의식, 민주적인 의사결정이 늘어나게 되고요. 또 다양한 집단이 는다는 것은 다양한 집단이 증가하기 때문에 우리 사회에 다양한 이해관계가 서로 존재한다는 걸 인식하게 돼요. 아, 너네는 변호사협회구나. 우리는 교사협회야. 아, 너네는 학생 모임이구나. 너네는 청소년 모임이구나. 집단들이 많으면 서로 아, 우리 사회는 이렇게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구나라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원화,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구나. 다원화, 그걸 깨달을 수 있고 민주화, 민주적인 의사결정을 통해서 집단이 형성되기 때문에 민주화에도 큰 영향을 끼친다. 다른 집단을 배척하고 자신의 이익만 추구할 경우에는 사회 통합을 저해할 수가 있다. 예를 들자면 이익 집단의 경우에 노동조합이 아주 심하게 말도 안 되는 엄청난 임금 인상을 요구했다. 그래서 파업을 장기간 한다. 뭐 그럴 일은 거의 없지만 그렇게 된다면은 사회에 사람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겪겠죠. 또 노사 갈등도 심해지고 그러면 갈등이 심해지니까 사회가 통합되는데도 어려움이 따를 수 있다. 때문에 이런 특징이 있다는 점. 자발적 결사체를 모식도로 나타내 봅시다. 사회 집단이 크게 네모나게 있고요. 공식 조직이 있다라는 건 우리 아까 전에 앞 그림으로 봤죠. 또 비공식 조직이 따로 있는데 자발적 결사체는 의미가 아까 자발적으로 결성한 거였죠. 그렇기 때문에 자발적 결사체가 더 큰 개념이고 그 안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하는 겁니다. 비공식 조직 기억납니까? 비공식 조직,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이 공통의 관심사를 가져서 형성한 조직이니까 자발적으로 만들었죠. 그죠? 그래서 비공식 조직은 자발적 결사체 안에 포함이 된다. 또 자발적 결사체와 공식 조직이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뒷면에서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배운 공식 조직, 비공식 조직, 자발적 결사체를 정리해 봅시다. 자발적 결사체와 공식, 비공식 조직. 자발적으로 만든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공식 조직의 형태를 보이는 집단이 존재한다. 아까 말했던 이 빗금친 부분,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공식 조직적인 측면을 가진 집단은 바로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아까 기억나요? 여기 시민단체, 노동조합, 이런 사람들은 공식적인 규범이 있죠. 자신들의 목표가 뚜렷해. 그지? 시민단체는 공익, 그리고 노동조합은 자신들의 이익 추구. 이런 사람들의 경우에는 우리가 아까 전에 봤던 공식 조직의 특징, 규범과 절차를 준수하고 지위와 역할이 분명합니다. 그 안에 내에서 명확하죠. 그렇기 때문에 시민단체와 노동조합은 공식 조직적인 측면을 보이는 자발적 결사체다. 또한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하다라는 거예요. 쿨리의 사회 집단 이 분류에서 접촉 의지에 따라 1차, 2차 나눈다는 거 전 영상에서 알았었죠. 거기서 보면은 2차 집단의 성격이 강한 게 바로 이러한 집단들이 조직이고요. 두 번째, 이 자발적 결사체 중에서 비공식 조직의 형태를 보이는 집단도 존재한다. 비공식 조직. 그러면 이러한 예는 회사 내 동호회나 학교 친목회 같이 공식 조직의 구성원들이 구성한 사회 조직들이겠죠. 그래서 이러한 집단은 1차 집단의 성격이 높다라는 거. 1차 집단은 기억나죠? 쿨리의 접촉 의지 중에서 친목을 도모하고 전인격적인 관계. 자, 그러면 사회 집단을 이제 전체적으로 구성을 한번 봅시다. 사회 집단이 크게 있고요. 자발적 결사체, 공식 조직 있고 자발적 결사체 안에 비공식 조직이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제 기역, 니은, 디귿, 리을, 미음에 들어가는 조직들을 한번 알아봅시다. 사회 집단인데 자발적 결사체도 아니고 공식 조직도 아니야. 그거는 바로 가족이나 친족이 있겠죠. 가족이나 친족은 봐봐. 가족이나 친족은 목적 달성을 위해서 만들어진 것도 아니죠. 구성원들의 지위와 역할이 명확하지도 않아. 봐봐. 예를 들자면 집안일 역할이 분명히 있습니까? 집안일에 대해서 쓰레기가 방바닥에 있네? 이 쓰레기는 누가 주워야 한다라는 역할이 명확히 나눠져 있습니까? 가족들의 본 사람이 줍는 거죠. 그죠? 명확하지 않단 말이야. 또 비공식적인 것도 아니야. 비공식적인 거 아닙니까? 하는데 비공식적인 거는 공식 조직 내의 구성원들이 형성했죠. 이것도 아니야. 그러면 선생님 자발적 결사체 아닙니까? 하는데 여러분들 자발적 결사체는 공통의 관심사나 목표를 가지고 자발적으로 결성했어요. 그럼 자발적으로 만들어진 거 아닌가? 하는데 특징, 자발적 결사체의 특징이 있죠. 가입과 탈퇴가 자유로움. 여러분들 가족들이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습니까? 혈연 관계는 떼어낼래야 떼어낼 수가 없죠. 뭐 부모님들이 이혼을 하셨다 하더라도 부모님과 자식 간의 관계는 유지가 되잖아. 그러니까 가입과 탈퇴가 자유롭지 않아요. 가족과 친족은. 그래서 어느 하나에도 속하지 않기 때문에 사회 집단의 기역 부분은 가족과 친족이 될 수 있고요. 자발적 결사체인데 비공식 조직에 포함되지 않는 니은의 경우에는 일반적인 동호회가 있겠죠. 자발적으로 구성했으나 공식 조직 내 구성원들로 조직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귿, 비공식 조직은 회사 내 친목회나 회사 내 동호회 같은 사람들. 리을, 공식 조직적인 측면이 있는 자발적 결사체는 아까 말했던 시민단체나 노동조합. 공식 조직은 회사나 학교 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모식도를 알아야만 여러분들 이해도가 높아가지고 각 조직의 특징은 선지로 잘 나오기 때문에 한번 봐두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영상 여기까지.